튜닝을 하는데 가성비 높게 하려면 고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품에 대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압도어 스피커를 과연 어느 정도 레벨로 할 것이냐입니다. 물론 시중에 돌아다니는 많은 짝퉁, 옛날에는 유명했지만 아직도 유명한 줄 알고 한국에서 주문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상한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고객들을 볼 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홈페이지 한 번만 찾아보면 이게 90년대 홈페이지인지 제대로 만드는 스피커의 회사인지 구분이 가는데 그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칼 스피커를 쓰는 이유는 포칼 스피커가 가장 좋다가 아닙니다. 더 좋은 스피커가 어떤 건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스피커의 레벨별로, 그 다음에 다른 스피커를 써봤을 때 그 스피커보다도 만족도가 높고, 제가 판단할 때 스피커를 이 정도 가격에 이 가격에 제시하고 또 비싼 스피커는 그만큼의 성능이 나오고, 그래서 레벨별로 명확하고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포칼 제품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스피커 어지간한 괜찮은 브랜드들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마음에 드는 스피커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자, 포칼 스피커를 어느 정도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체 가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소리가 좋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트위터는 가능하면 좋은 걸 쓰면 여러분들은 감동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스피커는 포칼의 퍼포먼스급, 이 PS165 FE급인데 지금 80만원 하지만 카오디오 튜닝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급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트위터만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좋은 걸 써서 소리를 듣는다든지, 헤드폰, 그 다음에 집에서 오디오에 신경 써서 듣는다든지 기존의 카오디오 튜닝을 해봤다면은 이 중급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위급으로 올려서 튜닝을 해야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중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토피아까지 가면 엄청나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자, 압도어 스피커는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스피커입니다. 자, 이 센터 스피커 중요하죠. 그런데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은 없어도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센터 스피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보컬의 명료도를 높여주고 포커스를 높여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카오디오는 특성상 도어가 아래쪽에 있어서 미드 대역, 그러니까 약 400에서 800Hz 부근에 차량에 따라서 큰 딥이 생깁니다. 이 큰 딥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방법이 센터 스피커에서 약간 보완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차량의 이 구조물로 인해서 직접파가 오지 않고 반사파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위상이 반드시 중간에 틀어집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명확하지 않고 이 포커스가 넓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줘서 제대로 음상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센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튜닝에 센터 스피커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리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센터 스피커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는 순간 센터 스피커의 가격, 그 다음에 DSP의 앰프 채널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센터 스피커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저보고 튜닝 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 스피커에 얼마짜리를 넣을 거냐가 사실 관건이죠. 물론 당연히 비싼 거 넣으면 더 좋은 소리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이 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포칼의 KX3입니다. 물론 여기에 3KM이나 유토피아들이 있지만 최소로 쓸 수 있는 것은 KX3 3인치를 써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뒷도어 스피커와 서브우퍼인데, 뒷도어 스피커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뒤에도 사람이 탄다, 또 뒤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러면은 40만원 정도의 기본
코엑시얼 스피커, 그러니까 트위터와 미드가 같이 되어 있는 스피커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우퍼는 출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8인치 같은 경우에는 250W 정도 출력, 그 다음에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300W, 그 다음에 12인치도 있습니다. 12인치 같은 경우에 300에서 400W, 그 다음에 위쪽은 고출력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 이제 400W, 800W인데 600W나 800W들의 이 정도는 모노앰프가 따로 구동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DSP하고 앰프 조합을 하는데 그런 브릿지 걸어서 쓰는 앰프로는 이 고출력을 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우퍼가 이렇게 고출력으로 가는 경우에는 DSP가 7채널이나 8채널을 쓰고 모노앰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 아래쪽을 쓴다면 300W나 이렇게 출력이 좀 낮은 쪽을 쓴다면 DSP 앰프 조합형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는 DSP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DSP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게 남았습니다. 부품은 앞도어, 센터, 뒷도어, 서브우퍼. 자, 이제 DSP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DSP는 우퍼를 쓸 경우와 우퍼를 쓰지 않을 경우도 나눠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우퍼를 안 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널 수가, 제가 이상적으로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트위터가 바이앰프 되기 때문에 합계가 7개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럼 7개 이상의 DSP 채널이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보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치 제품을 선택한다면 매치 M5.4와 2채널 앰프를 쓰면은 이 매치 M5.4가 4개 채널의 라인아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P로는 9채널이 제어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한다면은 출력이 60W와 앞도어는 90W로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스피커는 4옴까지만 장착이 가능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헬릭스 M4 DSP와 4채널 앰프를 넣어서 전 채널을 100W로 구동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치업 8 DSP입니다. 이것은 4옴일 경우에 65W 8채널로 구동할 수 있고, 2옴을 쓴다면은 160W로 출력을 아주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헬릭스 V8을 써서 고출력, 고음질, 고성능인 DSP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출력은 4옴일 때는 75W고 그 다음에 2옴일 때는 120W의 고출력을 내는 헬릭스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서브우퍼가 없을 때 4가지 제품으로 헬릭스 매치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 GN7 그랜저에는 업7이나 PP86 DSP 기존에 매치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VCP 가상 채널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 채널 기능이 있고 없고는 튜닝을 2배 이상 확장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VCP가 있는 가상 채널이 있는 DSP 위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같은 가격으로 가성비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얼 센터와 오토베이스, 그 다음에 VCP 가상 채널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어야만이 소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서브우퍼가 들어갔을 때 DSP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우퍼가 들어가면 일단 서브우퍼 출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오디오 튜닝을 이미 해봤어도 땅한 저음, 너무 묵직한 저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런 조합형들 하나, 둘, 세 가지 모노앰프가 아닌 조합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노앰프가 아닌 조합형을 쓴다는 것은 보시면 브릿지를 걸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00W나 400W, 여기도 보시면 350W, 그 다음에 여기도 300W나 400W. 그러니까 모노앰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조합, 헬릭스 M4의 5채널, 그 다음에 매치업 8의 출력 낮은 모노앰프, 아니면 M5.4의 4채널 앰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가격을 낮춰서 우퍼까지 넣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00에서 800W 이렇게 고출력을 만든다고 하면은
업8 DSP 플러스 모노앰프나 헬릭스 V8 더하기 모노앰프. 물론 이 모노앰프가 이 출력에 맞는 정도 출력을 가진 모노앰프여야 되겠죠. 이런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격을 적게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소스 신호, 원 신호가 좋아야 사운드를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DSP에 들어가는 신호가 깨끗해야만이, 플랫한 상태의 원 신호, 그 다음에 그 속까지도 깨끗한 상태여야만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신호를 찾아야 여러분들은 드디어 튜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 신호를 찾지 않고 튜닝을 한다면 반쪽짜리 튜닝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튜닝한 그 소리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결국에 카우디오샵에 기부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신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호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원신호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플랫한 신호입니다. 평탄한 신호. 그리고 내부에도 가공이 없는 신호여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파형을 보면은 이렇게 아무런 가공이 없는 깨끗한 신호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은 압도어 스피커의 L과 R 신호입니다. 이퀄라이저 상으로는 동일한 레벨인데 이 안에 폭탄이 7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카우디오샵들은 이거 자체를 몰라요. 이 밑에 있는 리어에도 역시 폭탄이 7개나 숨겨져 있습니다. 폭탄을 찾아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평탄한 신호를 만들어서 튜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이퀄라이저만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딥이 있네, 피크가 있네, 이거 좀 조절 좀 해주지,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을 뜯어보면 안에 폭탄이 각각 7개씩 있다. 거기에 앞과 뒤까지 타임 조절까지 되어 있다. 이것을 전부 다 세 가지, 타임 조절, 폭탄,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 세 가지를 원 신호와 거의 비슷한 평탄한 신호를 만든 다음에 튜닝을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이렇게 제대로 튜닝을 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 많아봤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광고나 그 다음에 남들이 써놓은 후기,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저 이거 장착했어요,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분석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왜 이 부품을 선택해서 어떻게 원신호를 찾았고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여기에 맞게 당신한테 맞게 튜닝 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우디오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무조건 걸르셔도 됩니다. 플러스 처음 영상, 처음 동영상을 올리는 카우디오샵은 무조건 걸으십시오. 왜냐? 카오디오는 공간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영상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 이퀄라이저 파형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까 프론트와 리어에 각각의 7개의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튜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오디오에서 내가 운전석에서 앉아서 들을 때, 자, 트위터의 레벨, 앞 도어의 레벨, 오른쪽 도어의 레벨, 뒷도어의 레벨, 오른쪽 트위터 레벨, 센터 스피커의 레벨, 거기에서 어떤 성분이 날라오는지 이 공간감, 각각의 해상력, 각각의 레벨과 주파수 특성, 사운드 포커스, 스테레오 음장감, 스테레오가 제대로 느껴지는지, 저음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음으로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카오디오 청음은 사기꾼들이 청음 영상을 올리니까 절대 걸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공간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청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 스피커 하나 가지고도 그 소리는 만들 수 있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DSP에 대해서 영상을 했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피커와 DSP를 뭘 고를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신호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원신호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DSP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신호를 찾아서 튜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파형을 내보냈을 때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마이크의 수음, 마이크가 그걸 잡았을 때 내가 보낸 것의 기준을 알아야 이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카오 오디오는 외부 입력 할 수 있는 것은 억스인데 억스 자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이 신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대충 튜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신호를 찾으면 원래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에 앉았을 때 아무것도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 오디오하고 상관없이 DSP에다가 광신호로 바로 또는 DSP의 옥스에다 신호를 넣어서 이 모든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세워진 상태에서 튜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신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카오디오 튜닝을 마지막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조율을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GN7 그랜저 오디오의 마지막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은 이 중역이 평탄한 신호, 그리고 이 고음은 약간 높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초고음은 약간 이렇게 롤오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저음을 얼마나 힘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이 중역대, 중저음의 높이, 그 다음에 이 고음의 레벨, 이런 것들을 이제 튜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나한테 맞는 사운드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카오디오샵은 여러분의 귀가 아닙니다. 카오디오샵 사장님이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튜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카오디오샵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량, 그 다음에 여러분의 키 높이,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어떤 소스로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로 감상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듣고 기본 파형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RTA 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 실제로는 차 안에 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 스피커의 레벨, 트위터의 레벨, 앞도어의 레벨, 뒷도어의 레벨, 그 다음에 스테레오 밸런스, 스테레오 음장감, 그 다음에 사운드 포커스가 명확한지, 사운드 포커스가 퍼지는 포커스인지 아주 작게 만들어진 포커스인지, 이 음상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음상이 내 앞에 12시에 있는지 1시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고 기준을 만들어서 밸런스 있고 공간감 있게 만든 다음에 이 RTA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여러분에게 들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튜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음이 높다, 어떤 음이 낮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건 전문가인 저희들조차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저음 충분한가요? 이 정도 저음이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이 중음, 이 중음이 때때로 이렇게 살짝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낮아도 상관은 없고, 중음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고음이 세냐 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듣는데 쇳소리가 내 귀를 거슬리는지 거슬리지 않는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샵에서 약간의 조율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스피커를 얼마나 올려야 될지는 카오디오샵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청음할 준비가, 제대로 청음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DSP는 적어도 카오디오샵을 두세 번은 방문해서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듣는 시간, 기분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필요한 것은 블루투스로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퀄라이저를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에 20부터 대개 12밴드 정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음에 대해서는 3kH부터 20kH까지가 고음이니까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하나씩 움직여가면서 내가 듣기 좋은 또는 거슬리는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이것을 해보시고, 저음도 올렸더니 나는 듣기에 더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만져서 어느 정도 했더니 내가 듣기에 좋더라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카우디오샵에 다시 오시면 카우디오샵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플랫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손을 대서 여러분이 만졌던 그 저음, 중, 고음의 레벨을 다시 반영해 줍니다. 그렇게 두세 번을 해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돈을 들인 만큼의 소리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카우디오 튜닝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샵 사장님이 만들어준 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준비만 해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오셔야 비로소 소리가 완성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돈 지불한 가치의 사운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GN7 기본 오디오 튜닝을 쓸데없는 얘기까지 섞어서, 근데 이 영상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카우디오샵만 잘 고르면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배려입니다. 이상으로 헤르만 카우디오 한욱희였습니다.